네, 정치 고수 두 분의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월요일에 두 고수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가 오늘 뭘 하나 또 꺼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칼끝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명태균 씨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사 출신 김상민 경선 후보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명 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명 씨는 지역도 모르고 평생 검사만 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게 되면 총선에게 지게 된다며 이러다 110석을 못 넘을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애 5석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 씨는 간신들이 총선 때 허위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것이라며 친윤의 눈 가리기가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심을 키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의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온 걸까요? 자, 왜 이 시점에 저런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저 메시지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 정도 되면 녹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쭉 발표를 했거든요. 언론에 아예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걸 이 시점에 와서 다 하나하나 복귀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녹음을 바탕으로 쭉 적어놓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도면 그 녹음 파일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그 아주 구체적인 서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다 복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텔레그램 통화가 48분 있었다는 것까지 할 때는 그 48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존재한 것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얘기가 됐던 그 명태균 씨 황금폰의 일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공천 개입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내용이 좀 너무 쇼킹해서 저게 과연 사실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게 녹취가 있으면 그 녹음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아까 뭐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시간까지 48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의 구체성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지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 그렇다면 저렇게 무슨 뭐 자꾸 흘리듯이 하지 말고 있으면 다 있는 대로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12월 3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날 계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이제 수사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지검 서울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날 또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 뭐 이렇게 미스테리한 게 많은지 좀 갑갑한 느낌이네요. 예. 저런 내용이 있으면 검찰에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보수 정권 이래 최다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총선 전망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과 특히 친윤계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 앞서 내용에서도 그 김상민 전 검사를 예를 들면 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한수 지사한테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보수 정권 이래 최다 의석을 얻을 거라는 전망을 이철규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그 저 김건희 여사가 하고 명태균 씨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 110석도 못 얻는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주고받은 걸 보면 사실 이게 유추해 보면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그 비대위원장이죠.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공천 갈등 문제가 계속 떠돌았어요.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즉 공천권이 누구에 있느냐. 공천권이 그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좌우하려고 했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그 대통령실이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 결국은 김상민 검사가 컷오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간에 서로 그 당시에 뭐 카톡 뭐 문자가 왔는데 문자도 안 읽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은 공천과 관련된 갈등도 여권 내에 있었던 것 아닌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틀을 다 짜놓은 상태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명백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제어를 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상민 검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의 갈등이에요. 두 사람 다 계속 그 시끄러워서 둘 다 컷오프를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 보도에서 이미 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보니까 이 김상민 검사가 조국 장관 수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때 한동훈 3차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현직 검사하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징계를 먹고 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을 공천을 줘라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밀었다라는 소문은 뭐 그 당시에도 파다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녹취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소문이 사실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도 뭐 최다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70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뭐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그 지도부가 그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그런 사실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이 시점을 살펴보면요. 요게 흔히 얘기하는 이종섭 호주 대사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 직전이죠,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다소 이제 민주당의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으면서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꾸준히 좀 앞서오다가 그때 시점에서 2월 초순 들어와서 설 연휴 전후에서 2월 한 10일 전후쯤이죠. 그때쯤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도 처음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종섭 대사건이 호주 대사건이 나오면서 여론이 완전히 또 뒤집어졌는데 이 등등의 상황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꽤 적극적으로 공천 과정이나 또 당무에 개입한 것을 여러 가지 뒷받침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김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 이게 창원 의창만의 문제일까? 다른 지역구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지금 예. 뭐 사실 공천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그 각 당의 내밀한 그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그게 과연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진행되느냐라는 여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당, 저 당 따질 것, 그 민주당 따질 것 없이 그렇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아까 뭐 홍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민주당도 공천 때문에 어마어마한 잡음이 벌어지고 갈등 벌어져서 뭐 공천 학살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정상적인 그 시스템으로 안 되고 외부에서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금전이 오간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도 맞죠. 예.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이런 일이 있었느냐를 뭐 예단해서 얘기하는 건 뭐 그건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부분은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공천이라는 게 늘 보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이득을 본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 과정이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이나 또 전략공관위 등등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선을 했고 경선에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그 소위 뭐 비명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탈락이 됐고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그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은 이게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훨씬 더 큰 중요한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성이 자꾸 높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상한 거는요. 그 대통령 부인이시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명태균 씨한테 공천을 부탁하는지 예. 그거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수사를 애써줬다. 그거는 그야말로 좀 이상한, 청탁도 아니고 그 조국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을 텐데,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애써줬으니까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줘야 된다라고 여사가 얘기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고, 네. 그거를 본인이 직접 공관위원장이라든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뭐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 지역의 영향력이나 여론조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공천까지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논리적으로. 예. 자, 저 내용이 2024년 2월 16일에서 19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명태균 씨 측에서. 그리고 통화 횟수가 5에서 6차례 정도 된다고 했고, 통화는 텔레그램 통화 기능을 통해서 48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분이라는 숫자, 날짜, 횟수, 사람 이름, 지역구, 그리고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에 대한 요구 이유까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상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잠시 앞서 보셨던 그래픽 좀 올려주세요. 윤한홍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반론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니다.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상민 검사는 몰랐다. 이런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저 아래쪽이네요. 박 지사는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지사 측이 전해온 내용입니다. 반론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창원지검의 수사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언론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서면으로만 저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등등을 아주 간략하게 별도 브리핑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과거에요,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라고 하면 거의 범죄 사실 특정해서 수사 진척도를 보면 거의 90% 정도 됐을 때 예. 중간 발표 형태로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중간 발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정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라서 이례적이다 하고 지금 검찰 안팎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지난 4개월간 창원지검이 뭘 했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특검 얘기를 그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거죠. 검찰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난 4개월여 이상 시간 끌기만 하고 아무런 그 수사 내용이 진척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와서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진작 한 이런 정도의 수사를 했고 내용이라면 한 수사 시작하고 1개월 이내에 이거는 창원지검보다 중앙지검이 하는 게 맞다라고 진작 이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략 4개월 가까이 중요한 초기 단계 수사 시간을 다 끌고 이제 와가지고 넘기는 거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그리고 사실상 그 핵심 그 인사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 그 부실 수사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내용을 좀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그 확인된 부분은 또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8,700만 원인가 뭐 8천여만 원을 줬다. 그래서 공천 대가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그럼 공천 대가를 전직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 예.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거는 누구든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현직 의원은 공천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논란이 됐던 뭐 여사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는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그 또 하나도 창원 산당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이 자기 동생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알고 3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거는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 내용이 제대로 없어서 창원지검 그동안에 뭐 수사했었냐라고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떠넘기기 식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 같다라서 비판받을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큰 덩어리가 원래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씨와 명태균 씨 간의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주고받은 게 있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사실 뭐 월급을 반 정도를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면서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돼가지고 좀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사가 그 공천 과정에 그 부당하게 누군가가 개입했느냐. 지금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가장 의혹의 대상이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이 하나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기타 문제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해서 여러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큰 덩어리, 한 3개 덩어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리어 오세훈 시장은 그 창원지검 수사 발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소환 같은 이제 수사의 강제 수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게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가져왔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창원지검에서 이 부분까지는 했으니까 좀 가져가라라고 떠넘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법무차관이 그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뭐 그때는 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거기에 그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저게 뭐 일단 저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또 미진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게 중앙지검으로 오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뭐. 예. 근데 이게 2월 17일 오늘 넘어왔단 말이에요.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선 전국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게 넘어왔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만 나머지 야 6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어찌됐든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한다? 그건 좀 의미 분석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금은 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특검론이 확 부상한 거는 창원지검이 워낙 수사가 지지부진한 원인이 제일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론이 부상되고 있고 자칫 물론 지금 그 특검 자체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특검법이 그 관철될 것이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 약간 의문부호가 있지만 결국은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고 다음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 이 수사가 그 다음 정부에서 그 진행된다면 도리어 제가 보기엔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나름 이거는 그 상황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온 그 올려버린 그 이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의식했다라는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저는 하여튼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고 미루면 나중에 그 대가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애지자게 그 필요한 인원을 헌법재판관들이 임명해 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주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 계엄이 터지고 뭐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정족수 채우는 걸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꼼수 부리다가 지금 자기 발등 찍은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 창원지검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지금 중간 수사 결과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표가 되든가 아니 뭐 100여 명을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뭐 공천위원들 뭐 다들 소환을 했다고 해요. 그럼 김 여사 부분이나 그 대통령실에 대한 것도 빨리 여기서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몇 달 지나간 다음에 12월 3일 날 구속 기소를 하고 2달 지나서도 그 이후에 뭐 했는지 전혀 모르게 이걸 또 넘겨버리면 예. 앞으로 이게 또 계속 논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각 기관들이 혹은 정치권이든 그게 무슨 사법기관이든 간에 준사법기관이든 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거기다 자꾸 머리 쓰다 보면 점점 꼬여서 일만 어렵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도 눈에 띄고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2달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인데 무엇에 대한 성찰이었을까요? 아니, 경청과 성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성찰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성찰을 했겠죠.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있으니까 뭐 그런 반성이나 성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많은 비율로 탄핵 반대, 계엄은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는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로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물론 대선 주자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 이제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 구분 없이 수치가 책정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43.3,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5.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선 전국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 텐데 그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밝히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내에서 오히려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건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자산과 부채가 다 있어요. 자산은 뭐냐면 저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이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이후에 약간 보수화되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 강경 지지층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게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과거 지지율이 여권 내 1등이었다가 지금은 한 4위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부채가 작용을 한 거죠, 현 상황이. 그러나 저는 상황은 좀 바뀔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거는 탄핵이 된 시점이고요. 결국은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갖고 그 시점에 가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는 대선을 못 치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에서 좀 더 그 중도층 그리고 일반 국민의 상식의 상식의 시선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저는 훨씬 더 가능성이 널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서도요. 예,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 판단은 그거죠. 국민의힘이 본선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 그러면 본선에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와 경쟁해서 누가 그래도 제일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예. 이 판단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듯이 질적 변화가 확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가장 그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의 가장 큰 목표는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김문수 장관님
보면 지금 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로 다들 그렇게 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을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어제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한 줄 올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 예. 100여 군데가 넘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로 그 언론 보도가 그렇게 예. 나왔어요. 예. 그 이전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홍준표 대표님께서 1월 달에 책을 내셨어요. 직접 책을 내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거의 그 정치판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 나가고 그리고 보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굉장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책 제목이 뭔가요? 아니 책 제목이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 나왔더라고요. 아, 일부 나왔나요? 네, 예.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뭐 이런 걸로 간다라고 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뭐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거 아마 가제일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제목으로 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본인이 그렇게 외쳐 오셨던 그런 주장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취지의 책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자 약간의 인터뷰가 됐네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